예, 우선 이렇게 ICT 돌봄이라는 이런 멋진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랫동안 이제 고령친화 산업에 종사하면서 기술 개발도 하고 기업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쭉 해왔는데 요즘에 들어서 이제 많이 느끼는 게 과연 단순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이런데 이제 많이 고민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령자를 그러면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중에 이제 이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거를 우리가 강점으로 가져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일상생활에서도 아마 저희가 이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랫폼 중에서도 서비스, 그리고 이제 이 플랫폼이 왜 고령자한테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느냐, 10분 짧지만 제가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면 알 겁니다. 뭐 정류장,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없던 곳을 굉장히 구획화 시켜놓고 정형화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차 플랫폼처럼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기차 플랫폼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다양한 기차들이 먼 곳, 다양한 지역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를, 이 서비스 플랫폼을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알게 모르게 쓰고 있을 겁니다. 트위터라든지 뭐 구글 같은 어떤 이렇게 장을 마련해 준 곳에 개인이 거기다가 자기가 집을 짓고 자기 정보를 표현하고 자기를 표출하고 때로는 장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이 컴퓨터 OS를 쓰는 것도 컴퓨터 OS라는 그 플랫폼 안에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올려서 쓰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하나가 잘 형성되면 거기서 파급되는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아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이런 서비스 플랫폼에다가 최근에는 이런 정보만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 서비스에다가 기계까지, IoT라 그러죠. 기계까지 다 포함이 돼가지고 서비스와 기계와 기술이 하나로 다 뭉쳐버리는 그런 융합 플랫폼 시대가 온 거죠. 시니어 케어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그런다면은 시니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감, 고독, 자살, 영양실조, 낙상, 그런 많은 토탈적인 어떤 문제들이 결국은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고령자가 장애인이나 일반인 그 환자들하고 다른 거는, 고령자들은 인지라든지 신체의 어떤 저하에 의해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 기존의 어떤 아까 여기 이제 SK도 참여하고 있지만 LG 이런 큰 어떤 ICT 서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또는 새로운 서비스 융합을 통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 수요 공급을 충족시키는 고령친화 서비스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플랫폼이 뭐고 고령자에다가는 쓰는 플랫폼 개념은 무엇이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 복잡한 그 플랫폼을 만들고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고 그 앞에다 시니어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까지 만든다면은 왜 필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고령자를 위한 단순한 제품, 그리고 단순한 서비스, 이런 제품들이 결국은 고령자의 다양한 어떤 스타일, 독립생활을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수면, 낙상, 가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중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제공되는 광범위한 서비스를 하나로 어떻게 뭉쳐서 제공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고령자가 잘 걷게 하고 바깥에 나가서 이동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팡이 하나 줬으면 됐습니다. 아니면 보행보조차.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바깥에 이동수단을 잘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지팡이나 보행보조차는 당연한 거고,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외출했을 때 낙상에 대한 위험을 체크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바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하나의 토탈적인 서비스로 다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공급자 중심의 일반적인 서비스가 아닌,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형태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사회가치 혁신이나 사회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자나 연구자가 아닌 수요자, 시니어의 중심이 되고 시니어가 사용해보고, 아까 아마 발표 중에서도 데니스 홈이 그런 말 했을 겁니다. 제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성공한 거는 장애인이 직접 그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서비스나 제품이나 기술 개발에 있어서 이 고령자의 집중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게 형성돼서 고령자한테 제공해야 될 게 통합적이고 총괄적이다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로고텍 기반의 제품과 단순 요양 서비스를 구성되어 있는 단순한 그 수요자에 대한 니즈의 충족의 한계를 넘어서서 지금 현재 그 뭐 요즘에 욜로 족이 나온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나온다는 어떤 액티브 시니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 산업 분야 실제 시장에서 제품 산업 분야에서 이제 수요자하고 공급 간의 이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거를 메꿔줄 수 있는 역할. 그래서 이제 해외 고령 친화 산업은 주로 이제 수요자 중심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공공 주도고 민간 주도형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많이 참여하고 민간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는 어떤 사회 혁신까지도 같이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플랫폼이 뭐지? 그럼 플랫폼이랑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이제 이 인공지능 스피커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가 만들어졌을 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거죠, 일반인들이. 그리고 그게 정보도 얻어내고 여가도 즐기고 젊은 사람들이 노래도 듣고 제품도 찾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어떤 것들이 고령자를 위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탑재시키면은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스마트 스피커 지금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 여기 만들었던 회사가 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약 복용 시간이나 치매를 위한 게임 이런 제공, 그리고 시니어의 음성을 최대한 잘 인식시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버리죠. 소비자를 확대시켜버린 거죠. 두 번째는 이 이제 도난 방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이쪽에서 도난 방지 어차피 갖고 있는 그 플랫폼 시스템 안에다가 고령자의 출입, 낙상, 그 다음에 집안에서의 환경질 문제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탑재해서 고령자를 타겟팅으로 이렇게 합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가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이 지금 어려운 금융용어나 이런 걸 갖다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해서 좀 바꾸죠, 타겟팅을. 그러면서 시니어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형태로 바꾸고, 위메품 같은 경우에도 쇼핑이 젊은이 위주로 가다가 음성 인식이라든지 글자 크기, 배경, 그 다음에 집중력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령자를 위해서 바꿈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니어들을 위한 새로운 소비자 계층 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갑니다. 기존에 있는 플랫폼에다가 새로운 걸 얻는 거죠,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로다가. 그랬을 때 이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만드는 거는 기존의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연계 사업을 통한 기존의 걸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비용 절감, 그 다음에 기업 간의 경쟁 구도에서 네트워크 기반의 혁신 구조로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다면적인 시장 구조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통합돼서 소비자의 직접적인 개발 참여로 혁신 가치 창조도 같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기존에 이런 플랫폼이 다 고령자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고령자에 있어서 만들어져야 되는 플랫폼은 뭐냐? 이제 복지부하고도 약간 이야기하고 고령자 하시는 분들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일단은 아마 여기 그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응급안전 케어 서비스 플랫폼이죠. 응급 안전에 대한 거죠, 안전. 근데 기존에서 이제 복지부가 실행하는 거 플러스 나머지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이런 쪽하고도 연결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단순 센서만 붙이는 게 아니고 독거노인의 환경, 라이프로그, 생활 패턴 이런 것까지도 고려한 어떤 응급안전 서비스 케어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역량이죠.
역량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치매가 이제 뇌에 대한 어떤 신경의 약화, 뇌의 기능에 대한 약화뿐만 아니라 피지컬하게 육체에 대한 약화와 같이 동반된다. 그럼 육체에 대한 거는 역량의 공급의 문제다. 그로 인해서 지금 식생활에 대한 서비스 플랫폼을 많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케어 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집 실내 안에서 얼마나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럼 자립 생활을 하게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독거노인 집에다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응급안전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응급안전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탑다운 방식이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정해 준 걸로다가 몇 개의 센서를 붙여주고 써라. 물론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어떤 안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시니어의 라이프 로그를 반영했느냐입니다. 독거노인이라는 것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빈부에 따라서 다르고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 쪽을 다 맞춰서 응급안전 이 서비스도 같이 적용이 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이제 앞에서 식생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서비스를 할 때 이제 시니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보유 질환, 독거노인 쪽에 이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시니어 혼자서 있을 때의 식습관, 밥은 얼마만큼 먹고 어떤 음식은 안 먹느냐, 그리고 어떤 환경이냐, 두 끼 먹는 집이냐, 잘 사는 집이냐. 그래서 시기 정보, 그다음에 활동을 얼만큼 하느냐, 이런 것까지가 다 정보가 제공되는 시니어 고령층이나 영양소 관리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것이 개발돼서 공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거노인하고 업체, 지자체,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의 가족까지도 이 정보를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시니어 케어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로는 낙상입니다. 낙상. 이제 주거 중심의 이제 헬스케어, 보행, 낙상 이제 이런 거를 케어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희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다 건강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다 저희가 그 수요 조사를 했어요. 가장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뭡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내가 엄청 건강한데도 나가면 혹시 내가 갑자기 넘어질까? 아니면 이렇게 다리 힘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부딪힐까? 이런 거에 대한 게 내재적으로 잠재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불안 요소를 없애줄 수 있느냐?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나갔을 때 자기의 보행은 어떻고 보행이 이상해지면 알람을 주고 넘어졌을 때 연락을 주고 가족들이 연락이 오고 그다음에 자기가 생활 환경에서 잘 넘어지는 환경에 있느냐 아니면 내 걸음걸이 생활 패턴이 이상하냐 이런 정보를 토탈적으로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단순한 제품을 만드는 사람만이 고령자의 어떤 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첨단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고령자나 간병인이냐 돌보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기계공학 전공인데 제가 느끼는 거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CT라는 큰 바운더리가 모든 걸 묶어주면서 기계공학, 로봇, 철학, 감성, 사회, 교육 이것들이 하나로 다 뭉쳐졌을 때 그리고 거기서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엮어서 서비스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줬을 때 가장 이상적인 어떤 서비스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한 거는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례와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사례 중심으로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덕영 부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